여러분, 혹시 1997년 겨울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국가 부도라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절망의 그림자에 갇혔던 그 순간, 주식시장은 바닥을 모르고 폭락했고, 수많은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했죠. 거리에는 희망을 잃은 실업자들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내일이 과연 올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이 위기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한숨 쉬던 그때, 누군가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평생 다시 없을 역대급 투자 기회를 보았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이야기를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적 재앙이라며 공포에 떨 때, 과연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속에서 번뜩이는 기회를 읽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시각은 무엇이 달랐고, 우리는 그 역사적인 통찰을 통해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 지금 우리의 금융 미래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시계추를 1997년으로 돌려보면 대한민국은 한때 나시아의 4마리 용이라 불리며 고속 성장을 구가했습니다. 모두가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업들의 과도한 차익 경영과 방만한 투자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불어닥친 외환 위기의 여파는 거침없이 한국을 향했고 11월 21일 대한민국은 결국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릅니다. 그 순간 전 국민은 커다란 충격과 함께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죠.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IMF 구제금융 신청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고 증권거래소 전광판은 파란색으로 물들어 주식 시장의 끝없는 추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흑자 도산이라는 이름으로 쓰러져 갔고 대량 해고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좌절과 비참함이 역력했습니다. 온 나라는 마치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혼돈과 불안에 휩싸여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절망의 깊은 그림자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온 국민이 하나 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금 모으기 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였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소중한 금부치들을 내놓으며 국가적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탰습니다. 기업들 역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섰고 이는 뼈아픈 고통을 수반했지만 동시에 한국 경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노력과 함께 시장에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시장의 과도한 공포가 한국 기업들의 실제 가치를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하는 현상이었습니다. 모두가 비관론에 사로잡혀 주식을 팔아치우고 기업에서 탈출하려 할 때 일부 선구자들은 이 혼란 속에서 본질적인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이성을 잃고 패닉에 빠져 있을 때 기업의 내재 가치는 여전히 굳건하다는 것을 꿰뚫어 본 것이죠. 당시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인들이 스스로의 기업을 외면할 때 일부 외국 자본은 오히려 저평가된 한국 기업들의 지분을 공격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투기적인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과 잠재력, 그리고 한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믿고 과감한 베팅을 한 것이죠. 주식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복잡한 표정으로 깊은 고민에 잠긴 이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 위기 속에서 무엇이 진짜 기회이고 무엇이 단순한 함정일까요? 그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시장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려 애썼습니다. 이처럼 깊은 불확실성 속에서 아주 미약한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던 겁니다. 깊은 불확실성 속에서 미약한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던 그때 모두가 패닉에 빠져있던 시장의 분위기는 거짓말처럼 서서히 반전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경제는 놀랍게도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국가 부도 위기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개선했고 정부와 국민은 합심하여 위기 극복에 매달렸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으로 대표되는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고,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한국 경제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조기에 상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수많은 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며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죠. 특히 정보통신기술, 즉 IT 산업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가 솟아나듯 급부상하며 한국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했고, 젊은 기업가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하여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죠. 이처럼 위기를 거치며 한국 경제는 과거의 낡은 틀을 벗어던지고 미래 지향적인 산업 구조로 빠르게 재편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한때 버려지듯 팔려나갔던 기업들의 주식은 그 내재 가치를 재평가받으며 극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견지명으로 매입했던 한국 기업들의 지분은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고,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도 용기 있게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했던 이들은 그야말로 역사의 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위기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해진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전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는 곧 한강의 기적이 단순히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현재 진행형의 저력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그것은 바로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역설적으로 가장 큰 기회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한국의 잠재력과 기업들의 본질적인 가치를 믿고 과감히 투자했던 소수의 사람들은 결국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죠. 그들은 시장의 단기적인 공포와 비관론에 휩쓸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졌던 겁니다. 눈앞에 혼란에 가려진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는 해안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 경제는 또 다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고금리, 고물가 등 여러 가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죠. 하지만 IMF 외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저력을 기억한다면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현재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지금 한국 시장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숨겨진 가치나 잠재력은 없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하죠.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위기를 되짚는 것을 넘어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숨겨진 가치와 잠재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모두가 비관론에 빠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시선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역사는 반복되지만 기회를 잡는 자는 늘 소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중요한 변곡점을 통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미래의 시그널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